이 패턴을 알면 고점을 확인하거나 저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패턴을 공부하면 내가 이 큰 하락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예를 들면 고점 패턴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패턴이 주식으로 돈 못 번다, 직장인이 돈 벌 수가 없다라는 네.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잃지 않는 투자, 성공하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어느 분야든지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향에 맞는 주식 투자 방법을 선정을 해서 1년 정도는 기본기를 다지고, 기본기 다지면서 소액으로, 없어도 되는 돈, 소액으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실력이 늘어나는 걸 느끼면서 그 다음 투자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실력을 쌓으면요, 좋은 게 그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는 조금만 공부해도 내가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내가 공부를 하는 중에 만약에 하락장이다, 지금 같은 하락장이다 그러면 주식을 안 하면 되는 거죠. 공부만 하는 거죠. 근데 네. 내가 공부하는 중에 상승장이 왔다 그러면 그때는 주식 투자하면 되는 거죠. 내가 공부를 했던 거네? 네. 이거 상승장이라는데? 네. 하면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대표님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꼭 보는 게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단기 성향이기 때문에 차트를 봅니다.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펀더멘탈을 중요한 게 맞거든요. 네. 근데 펀더멘탈과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반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장기적으로는 펀더멘탈과 주가가 같은 방향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따로 놀 수가 있거든요. 개와 이제 주인과의 관계라고 하잖아요. 가치 대비 가격이 싼지 그렇지. 비싼지. 그렇죠. 왔다 갔다 한단 네. 말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네. 그럼 단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쵸. 결정이 수요, 되는 네. 거잖아요. 우리 가장 고등학교 때 경제 시간에 나오는 거죠. 음. 그래서 결국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주가도 가격이고 결국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단기적인 수급은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어떤 심리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그 단기적인 심리와 수급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차트가 되는 거죠. 그럼 대표님이 이제 주식할 때 무조건 이거 하나만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 차트를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된다. 단기라면 무조건 네. 공부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아까 얘기를 하다가 못했는데, 네. 펀더멘탈을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네. 주식 투자하면서. 근데 펀더멘탈을 중요하게 본다고 생각하지만 뭐 한 달이나 두 달 내에 수익 내면 팔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안 맞는 거죠. 펀더멘탈을 보고 한다는 건 최소 1년, 뭐 수년을 길게는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건데, 한 달이나 두 달은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나는 수익 나면 팔아야지 생각하는 분은 반드시 그 수급을 공부를 해야 되고 차트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차트를 볼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 딱 한 가지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 네. 아까 제가 이제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차트에 어떤 기법을 적용할 때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한다면 차트를 본다고 해서 차트만 보는 게 아니고요. 네. 이슈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목받는 섹터의 어떤 매수 포인트가 왔을 때 성공 확률과 네.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sektor의 종목이 비슷한 차트 모양을 만들었을 때 내가 매수했을 때 성공 확률이 다르다는 거죠, 분명히. 네. 그러니까 차트 모양은 비슷해도 이게 주목받고 있는 섹터냐, 주도 섹터냐, 네. 소외 섹터냐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주도주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그것 눈도 키워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호재나 악재가 있잖아요. 네, 시장에는 항상 호재나 악재가 있는데, 장이 좋을 때는 주로 호재가 반영이 되는 거고 장이 안 좋을 때는 악재가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 악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악재가 있는데도 그걸 가볍게 소화하고 또 올라가는 거죠. 근데 차트상 어떤 좋은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악재가 나오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빠졌을 때 매수 기회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 차트상 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호재가 나와서 일시적으로 올랐을 때는 네. 단기적으로 확 올랐다가도 확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호재로 확 오르면,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 일시적인 호재로 확 오르면 그 반작용이 또 확 더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은 호재가 나왔을 때 단기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거든요. 네. OCI라는 오늘 종목이 네. 인적 분할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급등을 했다가 오히려
고점 대비 10% 이상 급락을 했거든요. 고점 네. 대비. 이 OCI 종목은 최근에 시장 대비 명확하게 약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네. 일시적으로 오른 거죠. 진짜 호재가 있어가지고 네. 잠시 올랐다가 올랐다가 오히려 더 크게 빠진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나 네. 어떤 경기 지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OCI의 뭐 회사 분할, 인적 분할이든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그걸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차트를 보면서 해석을 할 수 있다면 네. 훨씬 더 뉴스나 실적이든 경기 지표든 내가 네.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차트를 안 보고 그것만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검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차트로서 검증을 해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차트를 정확히 어떤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아마 구독자분들께서 모르실 수 있거든요. 일봉 차트라고 흔히 얘기하는 네. 차트고요. 그래서 이 하루에 네. 시가와 고가, 저가, 종가를 한눈에 보기 쉽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양봉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건 오늘 올라간 시가 대비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전일 대비 올라간 게 아니라 네. 양봉이냐 음봉이냐는 시가 대비 올랐느냐 시가 대비 내렸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오늘 시가 대비 올랐으면 양봉이고요. 그래서 네. 이 하단이 시가가 되는 거고 이 몸통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몸통의 끝이 종가가 되는 거고요. 네. 윗꼬리는 장중에 고가가 있으면 윗꼬리가 만들어지고요. 만약에 고가와 종가가 같다면 네. 윗꼬리는 없는 거죠. 꼬리 이렇게 선이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예. 종가가 만약에 고가로 끝나면 위에 고가가 없이 종가가 위에서 끝나는 거죠. 그럼 지금 네. 그 전날 가격보다 네. 그 다음날 가격이 훅 올라간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런 갭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죠. 시작가 자체가 그냥 높았다는 거죠. 그렇죠. 뭐 삼성전자의 호재가 있거나 또는 전날 뭐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가 좋고 뭐 반도체가 좋았을 경우에 네. 시초가 높게 시작해서 더 올라가면 양봉이 이런 갭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양봉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럼 주봉이라든지 월봉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네. 그건 또 어떤 건가요? 여기 이제 보면 차트에 보면 상단에 일주 월 연 분이 있어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주봉은 한 주간의 시가와 종가 그리고 저가와 종가를 보기 쉽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아래 꼬리는 저가, 윗 꼬리는 고가, 그리고 양봉의 하단, 몸통 하단은 시가, 양봉의 몸통 상단은 종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월요일 딱 시작할 때 시가가 네. 제일 처음 박스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양봉이면 제일 아래쪽에 있고요. 만약에 음봉이면은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작가보다 네. 그렇죠. 시가가 위에 몸통의 위에 있는 거죠. 음봉의 상단이 시가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지지선이랑 그리고 저항선 이런 거는 어떻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지지와 저항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가장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차트를 볼 때 알아야 되는 개념인데요. 지지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거 한번 보시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는데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매도세가 강하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가격이 떨어지다가 하락이 멈춘다는 건 거기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매수세가 강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걸 멈추게 하는 그런 자리가 지지가 되는 거고 그 지지 자리가 비슷한 가격대에서 형성되면 그게 수평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지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지를 하는 선은 여전히 일정한 그런 선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여기는 버텨주는 선, 수요가 이제 들어가는 그렇죠. 선 이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선 맞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저항이라는 것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매수세가 강하다는 건데 올라가다가 상승이 멈춘다는 건 그 매수세보다 더 강한 매도세가 나온다는 거죠. 누군가 누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매도세가 강해서 멈추는 자리가 저항받는 자리가 되는 거고 그 저항받는 자리가 비슷한 가격 수준에서 만들어지면 이제 수평 저항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한 차트 안에서 이런 지지선과 저항선이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나요? 그렇죠. 여러 개 생길 수 있죠.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접점이 많은 거를 찾아야 됩니다. 접점이 하나인 거는 의미가 별로 없고 접점이 2개, 3개, 4개 늘어날수록 의미가 커지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그 접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으면은 거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건 누군가 많이 샀거나 누군가 많이 판 거잖아요. 의미 있는 자리일 수가 있는 거죠. 저항 지지선을 깰 수도 있는 선이 그런 거네요. 네네. 그럼 지지선과 저항선을 이용해서 어떻게 좀 타이밍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항선이 있는데 그 저항선을 돌파한다는 것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럼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저항을 돌파했다는 거고, 그럼 나중에 그 저항선은 어떻게 되냐면 저항이 지지로 바뀌게 됩니다. 진짜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결국 상승하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데 강한 저항을 돌파하면 그 저항은 지지로 바뀌고요. 지지가 있던 자리가 있었는데 그걸 강하게 깨고 내려가면 네. 그 지지는 이제 나중에는 저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차트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여기서 지지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도 지지가 나왔었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깨고 내려갔잖아요. 매도세가 더 많았다는 그렇죠. 거죠. 이제 지지가 됐던 선을 깨고 내려갔다는 것은 강한 매도세가 출현했다는 거고, 그 강한 매도세가 출현한 자리는 반대로 나중에 혹시 그 자리로 올라오면 그 강한 매도세가 출현했던 자리잖아요. 네. 그럼 거기가 이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매물이 또 출회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저항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이렇게. 저항선이 되었네. 근데 그렇죠. 저항선은 뚫지는 못했네요. 그렇죠. 뚫지는 못했죠. 거기서 뚫으려면 뭔가 호재가 터지거나 강력한 어떤 거래량, 이 매수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면서 네. 올라가야지 뚫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 근처에 왔을 때, 네. 이 저항 근처에 왔을 때 이렇게 윗꼬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저항 근처에 왔는데 윗꼬리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이 저항 근처에 왔는데 윗꼬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네. 저항에 왔을 때, 실제로 누군가가 매도를 하고 있구나. 삼성전자의 가격을 누르는 거는 개인이겠어요? 메이저겠어요? 메이저라고 하면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이 정도 물량을 내릴 수, 매도를 한다는 거는 개인보다는 아마 메이저가 더 많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가 윗꼬리가 달리는 걸 보면서 또는 음봉이 나오는 걸 보면서 메이저가 이 저항에서 팔고 있구나. 그럼 나도 같이 팔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다고 계속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꼬리가 생긴다는 거, 여기가 저항선이 생겼다고 봐야 되겠네. 그렇죠. 저항이 생기니까 나도 이때는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 이외에도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캔거의 추지파라고 해서 네. 이제 차트를 볼 때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캔들을 기본적으로 보셔야 네. 되고요. 그다음 거래량을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동 평균선을 보셔야 돼요. 네. 이 세 개를 이제 반드시 차트를 볼 때는 기본 지표라고 해서 이 세 개를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추지파는 뭐냐면 추세와 지지 저항 그리고 파동 패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지 저항에 대해서 좀 전에 이야기를 했던 거고 네. 이제 파동 패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패턴을 알면 고점을 확인하거나 네. 저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패턴을 공부하면 내가 이 큰 하락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네. 저희도 유형을 알게 되면 대응하기가 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만약에 리스크를 안더라도 그 리스크를 예상할 수가 있을 거고. 그렇죠. 네. 그거 혹시 어떻게 또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런 패턴에 이제 예를 들면 고점 패턴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패턴이 이제 헤드 앤 숄더라고 있습니다. 헤드 앤 숄더. 네. 머리와 어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왼쪽 어깨가 있고 머리가 있고 오른쪽 어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교과서적으로 딱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근데 전체적인 흐름의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는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게 왼쪽 어깨에서 거래량이 있고요. 머리에서 거래량이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강할 때는 이 고점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이 상승의 힘이 강할 때는 거래량도 늘어나는 게 좋습니다.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거죠. 매수세가 계속 살아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거래량이 이제 고점은 높아졌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매수세가 좀 약해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게 한 가지 이제 그렇다고 무조건 고점이 되는 게 아닌데 한 가지 힌트가 되는 거고요. 근데 주가가 상승할 때는 상승의 일정 부분을 되돌리지만 다 되돌리진 않거든요. 보통은 뭐 절반을 되돌린다거나 뭐 3분의 1, 3분의 2 되돌림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 앞에서 상승했던 부분을 대부분 되돌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거는 매도세가 강한 거죠. 기존 가격으로 복귀된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됐다는 건 뭔가 매수세가 약해졌고 매도세가 강해졌구나. 고점일 가능성이 생기겠구나라는 걸 이제 거기서부터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왔을 때 왼쪽 어깨와 비슷한 수준에서 오른쪽 어깨가 형성되면 거기서부터는
강력한 어떤 경고 신호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왼쪽 어깨고 오른쪽 어깨, 머리가 나왔는데 오른쪽 어깨가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구나. 여기서 저항선이 생겼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면, 윗꼬리가 네.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오면 여기서 누군가 매도를 하고 있고 잘못하면 이 고점 패턴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여기서부터는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때가 되면 어떻게 보면 팔아야 되는 매도의 시간, 매도의 타이밍.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타이밍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패턴을 완성하는 것은 넥선, 목라인, 목선, 넥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이 깨지면 이 패턴이, 고점 패턴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락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나 다시 오르더라도 거기가 저항이 되는 거죠. 네, 여기에 만약 저항선을 뚫으려면 또 거래량이 다시 또 늘어나야 되는 엄청 건데 늘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이 그래프상에서는 쉽지 않은 분위기로 보이네요. 네. 이렇게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제가 지금 실제 사례를 코스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작년 6월 말에 고점 찍고 지금 1년 이상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게 바로 이게 머리고요. 이게 왼쪽 어깨고 네. 이게 오른쪽 어깨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이게 목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했던 걸 다 되돌렸잖아요. 네. 그럼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고 최소한 올라왔을 때 이 왼쪽 어깨 부근에서 부딪힌다 그러면 거기서라도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거고 이게 깨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하락으로 간다라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고점에서 대부분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른쪽 어깨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게 맞죠. 네. 그래서 반등이 생기는 거네요. 네. 그리고 S&P 500도 이제 1월 이후에 급락이 나왔잖아요. 이제 S&P 500을 보면은 S&P 500도 1월에 고점 찍고 지금 엄청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때 보시면 이게 왼쪽 어깨고요. 이게 머리예요. 이렇게 다 이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는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반등을 했을 때 이게 오른쪽 어깨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봉을 보면은 좀 더 깔끔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왼쪽 어깨고 머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이 상승을 다 반납하는 강한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 반등했을 때 이게 왼쪽 어깨 부근에서 비슷하구나. 고점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면 주식 비중을 반드시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엄청난 하락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머리 어깨만 잘 기억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머리 어깨가 정말 기본적인 패턴이지만 자주 나오고 근데 살짝 변형이 돼서 나와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많이 볼수록 살짝 변형이 됩니다. 이게 또 응용 문제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일반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때도 형태는 비슷하지만 높낮이의 차이가 있다든지 이 그렇죠. 정도. 아니 기한의 차이가 처음에 똑같은 기한의 차이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는 좀 짧게 왔는데 하나는 또 길게 올 수도 있을 거고.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차이가 또 봉 차이, 봉 크기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응용 문제네요, 진짜. 그래서 많이 보셔야 됩니다. 진짜 많이 봐야지. 이것만 보면 이거는 헤드앤숄더구나. 이게 파악이 될 수 있겠네요. 그게 한눈에 보일 때까지 차트를 봐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끊임없이 봐야겠네요. 계속해서 그냥. 그럼 혹시 매수를 하는 시간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매수를 하는 시간이요? 혹시 대표님께서는 주식장을 보면 시작할 때 보시게 되면 언제 매수를 하시는 편이세요? 보통 이제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데이 트레이딩은 더더욱 그런데요. 매수세가 가장 강한 시간이 9시에서 9시 반, 9시에서 10시. 이때가 매수세가 가장 강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12시, 1시, 2시 점심시간에는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약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단타 매매를 할 때 아침에 단타 매매로 빠르게 수익을 내려고 할 때는 아침에 공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느리게 스윙으로 공략을 할 때는 안전하게 하려면 장중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3시 반 사이에 장중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종가 부근에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침에 매수에 가장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장이 좋을 때는 다음날 아침에 강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아침에 매수대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거보다 더 빠르게 사는 사람은 언제 사야 되겠어요? 전날 종가에 사는 거죠. 그래서 장이 좋을 때는 그래서 종가 매수가 유리한 게
아침에 매수세가 보통 가장 강하기 때문에 전날 종가에 미리 사서 아침에 수익 본 상태에서 또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아, 두 네. 번을 낼 수가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네. 100% 기법은 없습니다. 네, 100% 기법은 없고요. 다만 확률을 분명히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끊임없이 확률을 계산해서 확률 게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의 초고수가 된다고 해서 손절이 없거나 손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손절을 네.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초보자는 10번을 샀을 때 5번 수익 내고 뭐 5번, 6번 수익 내고 뭐 4번, 5번 손실을 낸다면 50%나 60% 수익 낸다면 고수가 될수록 이제 10번 중에 뭐 8번, 9번 수익 내고 한두 번 손절을 하는 거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렇죠. 거네요. 분명히 확률을 높일 수가 있고요.